금요일 12시입니다. 좀 눈 밑에 다크서클 엄청 심하게 나오네. 오늘 비가 많이 와서 그런가? 서울 비 되게 많이 와요. 네. 아침에 우산 쓰고 나오는데 엄청, 네, 비 많이 와요. 서우 어머니 그 영상 나 받고 싶어요. 근데 다운이 잘 안 돼요. 스승의 날이라고 일부러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서우 웃는 얼굴 보니까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핑크 괜찮나요? 네. 요즘 이렇게 살이 쪄갖고 약간 두꺼비처럼 웃고 있네, 제가. 네, 안녕하세요. 어서 들어오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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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1등 엄마 거 제가 한번 볼까요? 비가 오니까 왠지 커피 마시고 싶어요. 그쵸? 네, 맞아요. 시작할까요? 네, 좋아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19개월 아기입니다. 아기가 놀다가 베란다 나가서 밖에 보는 걸 좋아하는데 전보다 더 자주 긴 시간 보려고 해서요. 그대로 둬도 될까요? 베란다 닫으려니 날이 더워져 답답하고 아이도 찡찡거려요. 보면 안 돼요. 보면 안 되고, 그렇게 막, 창밖을 이렇게 막 해서 보는 애들이 있는데, 보통 그 자동차 지나가는 거 이렇게 많이 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층 아파트 사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 이렇게 창밖을 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19개월 정도 되면 어머니, 사실 저 멀리가 안 보여요. 아이들이 시력이 그렇게 좋지가 않거든요. 3살 정도 되어야 1.0의 시력을 가져요. 그게 조금만 지나도 뿌옇게 보여요. 그 아이가 창밖을 바라본다 그러면 사실은 별거 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멍하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재미있는 거 많이 해주시고, 창문에 재미난 거 좀 많이 붙여서, 차라리 창문에 기린 있네, 코끼리 친구 있다, 그치, 코끼리 친구 사과 먹어봐 하고 사과를 떼서 준다든지, 그러면서 그 창문에 재미난 걸 좀 붙여줘서 밖을 바라보는 것보다 창문에 놀잇감들이 있는 거가 더 좋을 것 같아요. 베란다 멍하니 오랫동안 보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구 갔다 왔잖아요. 대구에 또 자주 갔다고 우리 엄마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그리고 플래시카드, 감동 후기가. 왜냐면 촬영을, 이번에는 플래시카드를 촬영을 좀 하려고 회원을 많이 받지 않았어요. 근데 한 15분 정도 참가하셨는데, 그 중에 원장님들이 또 많이 참가해 주셨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원장님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오셨어. 근데 나는 그분들이 원장님들이 오시는지 모르고 가가지고 내 자랑을 엄청 많이 하려고 갔는데, 또 이게 연배 많은 원장님들이 딱 계시는 거야. 근데 너무 신기하게 나보고 그런다? 옛날에 어린이집 하지 않으셨어요? 이러는 거야. 네, 제가 25살 때 홀리스틱 어린이집 했었어요. 그때 제가 봤었어요?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네? 그랬더니 제가 어린이집 연합회 회장이었는데, 그때 제가 그 어린이집 원장이니까 참가를 했었대요. 25살 때. 근데 너무 예쁘더래. 자기가 그래서 아직도 기억한대. 너무 어린이집 원장님 같지 않게 너무 예쁜 사람이 딱 앉아 있어서 그게 너무 기억이 난대. 근데 지나고 나서 한 번씩 소식을 듣고, 영재들의 우호학교 체인점을 한다라고 듣고, 계몽사에 가셨어요 듣고, 종로 M스쿨의 부사장이 됐어요 라는 것까지 들었었대. 근데 그 다음에 몰랐는데, 이렇게 또 라이브 하시면서 엄마들 만나고 있는지 몰랐다고, 영재연구소 하고 있다고 제 이름으로 하고 있습니다 했더니 너무 반가워 하시는 거야. 거기다 대고 또 어떻게 내 자랑을 해요? 그 사람들은, 나는 30년이지만 그 사람들은 40년을 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차 한잔 대접하고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또 어린이집 요즘에 상황이 어떤지, 유치원 상황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를 막 하고 있는데, 엄마들 별나가지고 정말 어린이집 원장 하기 싫다고, 옛날이랑 너무 다르다고, 어떻게 선생님한테 저렇게 함부로 말하냐고, 자기 새끼 키워주는 저런 선생님한테 어떻게 저렇게 말하냐고. 자기는 지금 그 원을 2군데 하고 있는데, 거기에 원장님들 다 따로 계시는데 뒤에서 이사장으로 관리만 하고 있지만,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하는 엄마들을 보면서 정말 이 일이 하기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엄마들이 내 아이를 맡기고 내 아이를 키워주고 있잖아요. 어쨌거나 그 아이한테 손길도 다 해야 되고, 예쁜 말도 해줘야 되고, 예쁘다고 스타듬어도 줘야 된단 말이야. 그거 엄마 대신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엄마의 느낌으로 예쁘다, 사랑해, 예뻐, 이렇게 해줄 선생님이잖아. 근데 그 선생님을 아침부터 기분 상하게 하면 어떡해? 응? 물론 기저귀 가려주고, 물론 우유 주고 하겠지, 다 하겠지만, 그래도 그 사람도 사람이에요. 응? 왜 아침부터 선생님 기분을 상하게 해요? 따지는 거 좋아. 따질 수 있어. 응?
근데 세상이잖아. 다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잘 사는 거 아니다? 살아보면. 응? 또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지내는 것도 어쩌면 그때 내가 그 말 안 하길 너무 잘했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즉시 뭐 기분 나쁘다고 즉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조금 내 아이를 사랑해주는 고맙게 내 아이를 키워주는 우리 선생님한테 스승의 날 그죠? 잘 인사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잘 고맙다고 항상 인사하시고 저희는 스승의 날 선물을 양말만 받아요. 제가 1년 내내 우리는 양말 안 사거든요. 그래서 엄마들한테 저희는 양말만 받겠습니다라고 아예 공식적으로 이야기해서 정말 우리 집에 가면 양말이 이만큼 있어요. 그냥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그냥 양말 받고 또 우리가 안 주고 안 받는 거 하는 것보다 사람 사는 게 그래도 인정이 있어야지. 고맙다라고 말도 하고 내가 형편이 안 되면 작은 쪽지에 고맙습니다라고 편지라도 좀 쓰고 또 양말 하나 붙여서 이렇게 주고 또 한번 보세요. 저 스승의 날이라고 또 오징어 땅콩 얼마나 선물 내가 오징어 땅콩 좋아한다 했더니 막 오징어 땅콩이 애들마다 지금 보여요? 양말 막 양말에 오징어 땅콩이 엄청나게 붙어서 왔어요. 그래서 오징어 땅콩도 또 당분간 한참 많이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스승의 날 맞이해서 스님들한테 감사하다, 고맙다. 내가 쑥스러워서 말은 참 잘 못하는데 선생님 참 고마워요. 그런 말 한번 해주면 정말 선생님들 신나서 아이 키워주실 거고요. 어린이집에 다른 직종도 그렇게 많은데 그래도 어린이집 선생님하고 유치원 선생님 한다면 일반 사람들보다 착한 사람들이고 일반 사람들보다 좀 미련 곰탱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따지듯이 막 그렇게 따지시면 선생님들 상처받아. 그러니까 엄마들 우리 나를 아는 엄마들 꼭 선생님들한테 함부로 하지 않기로 우리 약속해요. 아시겠죠? 네. 안녕하세요. 20개월 남자인데요. 특히 자기 전에 베개나 옆에 있는 사람 팔을 깔고 배인지 성기인지 비비는 것 같은데 괜찮은 건가요? 안 괜찮죠? 자유행위 어릴 때부터 하는 아이들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보통 제가 경험해 보니까 머리가 되게 영리한데 자기 지능을 다 못 쓰면 그렇게 몸으로 자극을 자꾸 원해요. 그래서 이게 자유행위하고 막 비비고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주 영리한 아이다. 근데 그 아이가 심심하다. 라고 생각하셔서 열정 가득하게 놀면 좋겠죠. 그래서 대부분 다 이런 친구들은 열이 많아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바깥놀이 좀 많이 하고 많이 걷는다든지 운동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카메라 지금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왜냐면 나 턱을 막 이렇게 막 올리는 것처럼 하니까 너무 건방져 보여서 예쁘게 찍어주세요. 네. 어린이집 다니는 45개월 딸아이가 걱정됩니다. 직장 어린이집을 다니는데 모두 8명입니다. 딸아이 반에는 2명의 남자아이가 있고요. 원래는 20명 이상 다녔는데 원래 다 유치원으로 옮겼어요. 또래 아이에게도 배움이 클 텐데 걱정돼요. 작으면 좋죠. 작으면 내 아이 더 잘 봐주죠. 뭐 그런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우리가 학교 가기 전에 이 아이에게 무엇이 필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데요. 당연히 45개월에 팔다리 멀쩡하게 잘 발달되고 있는 거죠. 팔다리 멀쩡하게 잘 발달되고 있으면 괜찮고 숟가락으로 혼자 밥 먹을 수 있으면 괜찮고 옷 혼자서 입고 가방 혼자서 메고 유치원이든 어린이집이든 잘 갈 수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인지 발달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언어 발달, 수리 발달은 원에서 가르쳐 주기가 사실 되게 어려워요. 단체 수업이기 때문에 단체 수업에 줄 선다든지 물을 마시러 갈 때 그죠 기다린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가르쳐 줄 수 있지만 한 명 한 명을 앉혀놓고 한글 교육이나 수학 교육은 가르쳐 주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한글 떼기를 좀 일찍 해서 책을 좀 많이 읽게 해주시면 책 안에서 지혜를 되게 많이 얻고요. 책 안에서 친구들도 되게 많이 만나고 책 안에서 또 다른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되시면 작은 곳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작은 곳에 가서 선생님한테 충분한 관심과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한테 책을 빨리 읽을 수 있도록 해서 책 속에 있는 또 다른 친구들을 만나고 거기 안에서 일어나는 간접 경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괜찮으니까 인원이 8명밖에 안 된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인지 발달은 가정에서 따로 시켜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31개월 아이 마음대로만 하려고 하는데 성격 강한 아이 무조건 꺾어야 할까요? 아니면 부드럽게 설득해야 할까요? 훈육의 방향이 어렵네요. 무조건
어머니 이거 안티 생길까봐 답을 못 해드리겠어요. 예. 꺾는다, 안 꺾는다. 이런 뜻이 아니에요. 그 아이가 강하다, 강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니에요. 훈육은요, 그 아이가 부드럽든 강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설득을 해요? 훈육은 설득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되는 나이가 아니에요. 아이들은 아직 우측뇌를 쓰기 때문에 엄마가 이해하면 우리 아이가 이해를 잘해요라고 하는데 그게 이해한다고 다 이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엄마는 왜 엄마야? 아빠는 왜 아빠야? 이건 왜 사과야? 왜 빨간불에 멈춰야 돼? 다 이해시킬 수 있나요? 이해시킬 수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해되지 않는 것들이 많고요. 특히나 어리면 어릴수록 엄마가 이게 사과야 그러면 사과인 줄 아는 게 사는 게 편해요. 엄마가 나는 엄마야 라고 하면 엄마라고 알고 사는 게 편해요. 그러니까 어리면 어릴수록 그대로 입력시켜야 돼요. 그대로 입력시켜야 돼요. 머리가 굵어지면 엄마가 설득시키지 않아도 왜? 라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계속 설명을 해줘야 돼요. 어차피 나중에 되면 아이가 따지기 때문에 그때 되게 설명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어리면 어릴수록 설명을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설명하는 뇌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밥 먹는 시간이야. 잠자는 시간이야. 친구 때리면 안 돼. 친구 때리면 아야 하잖아. 그러니까 친구 때리면 안 돼. 이거 아니에요. 친구 때리면 안 돼. 물건 던지면 안 돼. 라고 단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꺾는다, 꺾지 않는다, 아이를 꺾는다 이런 뜻이 아니라 단호하게 해서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정확하게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소장님 36개월 남자아이입니다. 말은 잘하고 단어도 많이 하는데 발음이 간혹 부정확할 때가 있는데 가정에서 더 노력해 보는 게 나을지 센터 가서 상담을 받아보는 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언어치료 바우처 된다고 막 공짜라고 막 다니시는데 어머니 그냥 옛날에는 그런 거 없이도 아이들은 잘 컸고요. 말은 구태여 막 어떻게 시킨다고 해서 말을 잘하는 게 아니라 말은 자연스럽게 했어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말을 잘 안 되잖아요. 말을 잘하는데 왜 센터를 가요? 응? 왜 발음이 부정확한가? 입을 크게 안 벌리니까 발음이 부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설픈 영어 먼저 가르치지 마시고 영어는 받침 글자가 아니에요. 받침 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입을 이렇게 해서 말을 해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발음이 부정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영어를 일찍 접하면 한국말이 발음이 부정확해질 경우가 많아요. 또 하나는 어금니 근육이 발달되지 않아서 아이가 입을 크게 벌리지 않아요. 그래서 꼭 입을 다물고 조그맣게 해서 그렇게 먹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 발음이 부정확해요. 그래서 어금니 근육을 발달시키는 게 좋아요. 그래서 딱딱한 것 좀 먹여서 이렇게 씹는 힘을 좀 키우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금 더 원초적인 거 말고 조금 더 좋은 거는 한자 같은 거 받침 글자 있는 거 있죠. 한자나 중국어를 가르치면 발음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 엄마가 체크하십니다. 영어를 너무 일찍 시키진 않았는지, 그 다음에 딱딱한 걸 씹지 않아서 턱관절 근육이 잘 발달되지 않았는지, 또 하나는 받침 글자가 있는 한자나 중국어를 가르치면 발음이 좋아진다. 셋 중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27개월 남자입니다. 이사로 어린이집을 새로 보내려고 하는데 어떤 어린이집이 좋은지 조언 부탁드려도 될까요? 정서 안정이 최우선일까요? 가까운 데 가야 되고요. 어떤 어린이집 가든지 간에 선생님 만나는 걸 로또예요. 좋은 선생님 만나도록 기도하는 게 더 좋겠죠. 허대 멀쩡하고 엄청 크고 버스 타고 쫙 갔는데 선생님 잘못 만나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27개월 되면 아직도 어린 친구이기 때문에 어릴 때는 누가 내 아이를 예쁘게 사랑해 주는가, 잘 가르쳐 주는 거 다 필요 없어요. 잘 가르쳐 주는 거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아이 밥 먹을 때 맛있게 먹어? 맛있지? 나도. 선생님도 맛있어. 우리 같이 먹어볼까? 이렇게 말해 줄 수 있는 사람. 한번 손을 잡아도 손을 꼭 잡고 너무 예쁘다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예쁘다. 멋진 것 같아. 잘했어. 라고 진심으로 말해줄 수 있는 선생님, 그런 선생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들이 우리가 돈을 냈으니까 서비스를 잘 받아야 된다라고 하지만 이거는 사람이 하는 일이고 특히나 내 귀한 자식을 맡기는 일이기 때문에 좋은 선생님 만나는 건 참으로 중요한 것 같고, 앞으로는 선생님들 레벨도 엄청 많이 따질 거고요. 더 좋은 선생님 만나려고 엄마들이 어린이집 말고 유치원 말고 더 좋은 기관을 찾을 것이고, 평준화를 시키면 시킬수록요. 그 위에 있는 걸 또 찾아요. 우리가 공립학교 다 공짜로 다 다니는데 왜 사립학교 다녀요? 또 사립학교에 있는데 왜 국제학교 다녀요? 또 다 찾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냥 너무 막 좋은데 큰 거, 이건 지금 아무 소용없고 커봤자 그 교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교실 면적이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커봤자 그건 다 소용없고 어머니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 선생님 잘 만나고
그 선생님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래, 엄마도 잘해주세요. 그래야 마음이 동하고 내 아이한테 한마디라도 더 예쁘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 이 라이브에 어린이집 선생님, 유치원 원장님, 예, 어린이집 원장님 되게 많이 보고 계세요. 진심으로 진짜 많이 보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뭐 어느 한편에 서서 말하고 있는 곤란하지만, 어린이집 원장님도, 어린이집 선생님도 최선을 다하고, 우리 엄마들도 내 아이 맡겼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그 선생님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시고, 칭찬, 격려해주시면서 우리 그렇게 아이들 키워가자고요. 이게 엄마랑 아이랑 우리 선생님이랑 삼박자가 안 맞으면 이 영유아 시기 때, 이 중요한 애착이 필요한 시기 때 잘못하면 큰일 나요. 그러니까 선생님 36개월까지 아이를 키우는 선생님들도 정말 소명의식 가지고 키우시고, 우리 엄마들도 선생님한테 감사하다는 인사 꼭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45개월 여자인데요. 하고 싶은데 안 하고 싶어라는 이야기를 요즘 정말 많이 하고, 잘 못하는 것도 다 내가 할 거야 라고 하면 안 되는 거 가르쳐 준다고도 해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짜증내고 반항하는 이춘기 아이입니다. 어떻게 훈육해야 할지 너무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너무 허용적인 육아를 한 것 같아서 지금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지금 내용은 뭐냐면, 먹고 싶은데 안 먹어 하는 거고, 못하면서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무엇인지 잘 몰라요, 지금.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대부분 뭐냐, 내 감정이 진짜로 흥분되었을 때 흥분이 되고, 화가 났을 때 화가 나고, 기쁠 때 기뻐야 되는데, 영상을 많이 본 아이들은 화면 속에 있는 아이가 화가 나면 나도 같이 화가 나고, 화면 속에 있는 아이가 기뻐하면 나도 같이 기뻐하면서 이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이 아이는 자기 감정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말하고 행동이 다르고, 말하고 가슴에 생각하는 게 또 다르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아이가 불평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고 짜증이 날 수밖에 없어요. 생각한 대로, 마음대로 내가 진짜 마음에 원하는 거를 말해야지 그게 이행이 되는데,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아이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화가 더 많이 나고 짜증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정확하게 자기 감정을 알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죠. 그래서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 카드가 있습니다. 60가지. 내 감정이 진짜 지금 뭔지, 진짜 하고 싶은 건지, 진짜 하고 싶지 않은 건지, 이것을 앓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내가 지금 화가 나는 거, 왜 화가 난 건지, 진짜 화가 난 건지, 아니면 그냥 조금만 참으면 괜찮은 건지, 아이들도 그런 걸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 카드를 통해서 아이의 감정을 잘 알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이 친구가 영상을 보는 거, 영상을 중단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상을 중단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친구들의 특징들이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되게 빨리 화를 내거든요. 성격이 굉장히 급해요. 그래서 이 아이가 말하는 걸 바로 즉시 알아듣지 마시고 한 템포 진정하세요. 그래? 하기 싫어? 그래? 하기 싫다고 했어. 하기 싫다고 했어? 엄마 이거 치울 거야. 알았지? 라고 이야기하시고, 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딱 치워요. 그럼 아이가 어떻게 해요? 아니, 할 거야!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니, 하기 싫다고 했으니까 못 하는 거야. 그럼 울고, 불고, 떼쓰고 하겠죠. 그래도 괜찮아요. 울고, 불고, 떼써도 괜찮아요. 그래도 놔두세요. 그런 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말하는 대로 내가 이행이 된다는 걸 알아야 되는데, 말을 했다가 안 먹어 했다가 엄마가 치우면 아니 먹을 거야 하면 다시 그 음식이 오니까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을 신중하게 하지 않으면 내가 피해를 입는다, 내가 손해를 본다라는 느낌이 있어야 말할 때 생각하면서 말하겠죠. 그래서 아이가 원한다고 해서 즉시 해주지 마세요. 그게 또 참 필요합니다. 허용적으로 육아하는 게 지금 너무 후회스러워요 하시는데, 지금부터라도 허용하지 마시고, 해달라는 데 다 해주지 마시고, 말하는 대로 되는 거야 라는 걸 알려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말을 신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36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기 시작했는데 아프고 난 후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합니다. 울어도 보내는 게 맞는 거겠죠?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36개월 이전이면, 안 가겠다고 하면은 안 보내도 괜찮아요. 36개월 이전이면. 못 가? 안 가? 피곤해? 아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다시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어차피 토요일, 일요일 쉬다 보면 월요일 가면 또 적응해야 돼요. 또 어차피 엄마가 적응시킨다고. 우리 아이가요, 제가 임신 9개월이라서요 아기를 곧 낳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적응하기 위해서 일찍 보내서요, 올 3월부터 보냈어요. 막 미리 보내. 아이가 적응하라고. 아니요, 토요일, 일요일 지나면 월요일에 다시 적응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6개월은 어차피 적응이 안 돼요. 주말만 지나면 다시 월요일 되면 또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37개월이 되면 그때는 힘들어도 가는 거야, 아파도 가는 거야, 가기 싫어도 가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37개월에는 가기 싫다 그래도 억지로 보내고, 하고 싶지 않다 그래도 꼭 가게끔 해야지.
아이가 아침에 늦게 일어나도 꼭 갔다 오는 거야 라고 해서 가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렇게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고 36개월 이전의 아이는 네, 엄마가 힘들다 했을 때 내가 좀 안아주고 오늘 가기 싫다라고 했을 때 그걸 좀 받아주고 그렇게 하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36개월 정도 됐네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아니 힘들어도 가는 거야. 갔다 와서 엄마 만나자. 알겠지?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게. 엄마가 바나나하고 사과 준비해서 기다리고 있을게. 빨리 갔다 와. 알았지? 라고 해서 아이를 보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36개월 정도 되면 예, 가기 싫어도 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뭘까요? 네, 16개월 남자입니다. 요즘 엄마만 찾아요. 낮에도 밤에도 새벽에도 자다가 엄마 찾아 안방으로 뛰어와요. 낮에 아이와 보내는 시간도 많고 생각들도 사랑도 많이 준다고 생각하는데 부족한 건지 이 시기에 어떻게 아이한테 하느냐. 16개월이면 분리수면 하시면 안 되는데 왜 안방으로 아이가 뛰어오게 하나요? 예, 다른 방에서 재우고 있는 건가요? 예. 아이들이 최대한 그래도 24개월 전까지는요, 사실 이 방에서 자는 거야 하고 어릴 때 거기다 갖다 놓고 재우면은요, 대부분 다 거기서 자요. 그런데 이제 자기 자아가 생기고 나면은 자기가 원하는 걸 찾죠. 그러니까 중간에 눈을 뜰 수도 있고 새벽에 눈을 뜰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무섭다라는 느낌도 들 수 있고 엄마가 없다라는 불안감도 생길 수 있으니까 당연히 뛰어와서 안방에 들어오죠. 그건 아주 정상적인 행동이고 너무 건강한 아이입니다. 그래서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자다가 고민하니까 엄마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가 잠을 자니까 깊은 잠을 못 자고 새벽에 벌떡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재우세요. 그래서 옆에서 자고 있는데 나도 자고 아이도 자고 있는데 아이가 새벽에 온다 그러면 손을 이렇게 엄마 눈 감으시고 토닥토닥 해주면 아이는요 엄마가 토닥토닥 하니까 엄마가 있다는 거 확인이 되잖아요. 눈 감고 막 울다가도. 그러니까 또 스르르 잠이 들어요. 그런데 다른 방에서 재우는데 아이가 자다 깨서 뛰어오면은요 이미 그 안에 잠이 다 깨버려요. 아이도 힘들고요. 엄마 뛰어와서 엄마도 깨우니까 엄마도 힘들잖아요. 함께 자세요. 구태여 또 멀리 떨어뜨려서 수면 교육 일찍 해야 된다고 해서 일찍 하시는데 16개월이면 지금 좀 빠른 편이에요. 엄마 찾아오는 거. 24개월 정도 되면요. 수면 교육 잘 되던 아이들도 다 뛰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좀 영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함께 자길 원합니다. 분리수면 언제쯤 하면 좋냐고요? 37개월에 혼자 독립해서 잠을 재우는 게 좋습니다. 뭐 같이 자서 불편하죠. 같이 자서 불편하고 한데 아이들이요. 어릴 때는 꿈을 안 꿔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꿈도 꾸고요. 엄마들이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시잖아요. 근데 그게 좋은 내용만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무서운 장면을 봤다든지 밖에서 무서운 일을 했다든지 하면 아이들이 그런 걸 보고 불안해해서 잠을 깊이 못 자는 아이들이 많아요. 그러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죠. 내가 좀 힘들더라도 아이가 편안하게 잠을 잘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질문 오늘 많네요. 어머니 오늘 우리 발표하는 거 아시죠? 예, 오늘 한글 플래시카드 네, 59장 플래시카드 저번 시간에 저희가 무료 나눔 100세트 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발표합니다. 라이브 끝나고 나서 저희가 추첨을 해서 딱 100명 짜잔 하고 공개할 테니까 영상 찍어서 올려드릴 테니까 100분 잘 보시고 내가 당첨됐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채널 톡으로 넘어오셔서 신청 주소 이름 전번 남겨주시면 저희가 배송도 무료로 합니다. 무료 배송까지 해드릴 테니까 추첨 한 700분 넘게 신청하셨더라고요. 그래서 한 100분 정도 추첨하니까 많이 받아 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소장님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30개월 남자아이가 최근에 센 바람을 몇 번 맞더니 바람에 대한 공포가 너무 심해지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도 밖에 나가기를 거부해서 고민이에요.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아이들한테 무슨 자극을 줄 때 바람 불어 바람 불어 꼭 앉아야 돼 뭐 이런 말들을 옆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은 그런 말로 이게 위험한 행동이구나 무서운 거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요. 엄마들이 그 오버하는 행동들 때문에. 그래서 얘네들은 그 바람이 불면 큰일이 나는 줄 알고 요 시기가 굉장히 상상력이 굉장히 풍부한 시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느낄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책을 주구장창 읽어주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이런
별거 아닌 일에 자기가 과하게 상상을 발휘해서 무서움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센 바람을 맞더니 바람 공기 너무 무서워한다고 하는데 얘는 지금은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센 바람 이야기만 했지만 평소 때도 무섭다는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할 거예요. 그래서 책을 쭉 읽어주고 계신다면 당분간 책을 중단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플래시 카드로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시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만 얘가 현실하고 그죠 과거하고 정확하게 구분하는 연습이 됩니다. 그래서 책을 주구장창 읽어주면 들리지만 엄마의 음성과 엄마의 느낌으로 아이들이 또 엄마들이 구연동화를 잘 하시잖아요. 그 느낌으로 아이들이 받아들이는데 한 권만 읽어주는 게 아니고 한 자리에서 10권씩 읽어주면 그 내용에 함께 복합되어서 아이한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과 끝을 잘 구분을 못 하거든요. 그래서 한 동화책을 읽고 그 동화책을 반복해서 들려주는 건 좋지만 여러 권의 책들을요 쭉 읽어주시는 건 별로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을 많이 읽어주는 아이들의 특징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책을 좀 중단해 주시고 플래시카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뛰다 먹다 가다처럼 분명한 단어를 정확하게 인지하는 게 필요로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울퉁불퉁 주르륵 의성어 의태어 동사 명사 구분하셔서 조금 더 아이가 단어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동화책을 줄줄줄 읽으면 거기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잘 파악하는데 단어 선택이나 단어 의미를 정확하게 알지 못한 상태에서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시면 느낌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엄마가 바람이 셀 때 바람 불어 꼭 해 뭐 잠바를 꼭 입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 주셔서 그 느낌으로 아이가 무섭다라고 느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동화책을 많이 읽어주셔서 평소 때도 무섭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가지 엄마가 좀 체크를 해보시고 지금 그러면 어떻게 현실로 이거를 아이가 과한 상상이 공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거잖아요. 예, 플래시카드 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연습이 되어 있어야 바람은 무섭지 않다라는 걸 인지할 수 있습니다.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요. 말로 설명하면 믿지 않아요. 자기가 말을 잘하고 말로 상대를 설득해 본 경험이 많기 때문에 말은 이랬다 저랬다 해도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말을 잘하는 아이들은 남의 말을 잘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경험을 해야 되는데 직접 경험했는 행동이지만 내가 센 바람이 그렇게 과하게 무서운 게 아닌데 무섭다고 상상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엄마는요. 나는 괜찮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 다음번에는 그렇게 오버해서 아이에게 들려주지 않는 게 좋고요. 플래시카드를 해서 단어를 정확하게 인식하는 게 지금은 당장은 이걸 해결하기는 힘들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다른 것들도 무섭다는 이야기를 덜 하고 상상이 공상으로 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36개월 아기인데요. 어린이집에서는 엄청 활발하대요. 하지만 티니티느나 발레 수업하면 하고 싶어는 하는데 선생님한테 부끄럽다고 자꾸 엄마랑만 하려고 해요. 어떻게 해줘야 할까요? 발달 검사를 해서 이 아이가 어떤 부분이 발달이 돼 있고 어떤 부분이 발달이 덜 돼 있는지를 알아야 제가 조금 더 정확하게 아이에 대해서 솔루션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뭐 36개월의 아기가 어린이집에서 엄청 활발하다. 그러면 집에서도 활발하겠죠. 근데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가만히 있는다든지 지켜본다든지 이렇게 부끄러워서 지켜볼 수도 있지만 여기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대부분 다 대근육과 소근육 중에서 대근육이 발달이 조금 더딘 아이들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관찰을 하는 거예요. 여기는 내가 들어가도 되나? 안전한가? 안전한가? 위험하진 않은가? 라고 한참 쳐다보고 안전하다는 게 자기 머릿속에 기억이 되어야 그때 들어가서 참여를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돌아다닌다 활발하다 다른 아이들도 돌아다니고 활발해요. 근데 발달 검사를 해보면 그 그래프 중에서 대근육이 떨어지는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 잘 뛰는데요. 잘 뛰는 거와 전체적인 발달에서 대근육이 좀 낮은 건 달라요. 그래서 전체적인 발달 그래프를 보시는 게 훨씬 더 솔루션을 받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네, 발달 검사 한번 해보세요. 17개월 넘은 아이입니다. 어린이집에 대기가 너무 많아 보낼 수가 없어서 가정보육 중인데 대기가 없어도 가지 마세요. 17개월밖에 안 되는데 무슨 어린이집 보내요. 괜찮습니다. 집에 데리고 있어요. 엄마랑 같이 있는 시간이 선생님하고 있는 시간보다 훨씬 좋습니다. 주변에서는 어린이집에 보내야 친구나 형, 누나 보고 배우기도 하고 선생님처럼 엄마가 놀아주지도 못하는데 왜 안 보내냐고 하더라고요. 발달이 늦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어린이집은 언제 보내는 게 좋은가요? 직장 다니는 거 아니면 어린이집 안 보내셔도 괜찮습니다. 어린이집 선생님이 잘 놀아준다. 잘 놀아주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잘 돌봐주시겠죠. 아이들끼리 뭉쳐 있잖아요. 그러면 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 굉장히 시선을요 딱 해서 아이들이 서로 있다가 탁 이렇게 하고 그죠? 금방 사고예요. 금방.
그래서 아이들끼리 뭉쳐있으면 선생님들이 굉장히 긴장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뭐 영유아 단계에서 한 반에 1대3, 뭐 1대2 뭐 이렇게 있어서 선생님이 그 두 아이만 본다고 해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놀아주는 것까지 되게 힘들어요. 가장 기본적인 걸 해주기도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엄마보다 잘한다고 이야기하십니까? 어린이집 선생님이 아주 잘한다 해도 엄마랑 집에서 빈둥빈둥 논다고 해도 엄마가 최고의 선생님입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훨씬 더 엄마랑 시간을 더 많이 보내는 걸 권해드립니다. 22개월 남매둥이 키우고 있는 엄마예요. 혼자 케어를 하기에 체력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20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는데요. 일주일 전부터 남자아이가 어린이집 다녀오면 엄마가 아니고 할머니나 아빠를 찾아요. 그렇다고 저에게 안 오는 건 아닌데 무섭거나 자다가 깨서는 저를 찾고 하원할 때 놀이할 때는 할머니 아빠를 찾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게 뭐가 문제가 되나요? 저 영상 찍어야 되는데 좀 좋은 질문 남겨주세요. 별로, 아예 아이가 엄마도 안 찾고 할머니도 안 찾고 이런 것도 아니고 엄마 아빠 찾고 할머니 찾고 다 찾다가 또 잘 때는 엄마 찾고 뭐 그러면 되죠. 그건 큰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아이가 뭐 여러 사람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찾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괜찮습니다. 네. 좀 다양한 질문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개월 남자입니다. 친구들이 장난감을 뺏거나 놀이 중 부딪히거나 상대 아이가 큰 소리를 치게 되었을 때 많이 속상해해요. 울진 않지만 울먹이는 표정으로 너무 의기소침해하는데 평소에 사람을 좋아하고 잘 웃는 아이예요. 애정 표현도 정도 많은 아이인데 마음이 많이 다칠까 봐 걱정이 되는데 어떤 식으로 마음을 달래주면 좋을까요? 이거는 상처를 받는다라고 하고 뭐 정이 많고 이런 거는 상처도 받아야 되고 좌절도 해봐야 되고 울어도 봐야 되고 그 아이한테 필요한 거죠. 그 아이한테 다 경험을 해야 되고 우리가 그런 상황을 안 만들려고 하는 것보다 그런 상황을 헤쳐나가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장난감을 뺏겼을 때 뺏기고 나서 지금요 이 아이가 울먹이는 표정으로 한다. 차라리 울든가 그렇죠? 뺏겼어. 차라리 울든가 아니면 안 돼 내 거야 라고 말을 하든가 감정 표현을 밖으로 내어야 스트레스가 안 나와요. 근데 내 장난감을 뺏겼다. 손을 꽉 잡고 안 뺏겨야죠. 35개월이나 되어서 내 장난감을 왜 뺏깁니까? 그럼 아이에게 이야기하죠. 친구가 뺏어갔어. 그러면 내 거야! 내 거야! 내 거야! 연습해보자. 친구가 뺏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내 거야! 내 거야! 엄마랑 집에서 연습시키세요. 그래야 자신감이 생기죠. 말 몇 마디로 친구가 뺐으면 내 거라고 말이 알았지? 이거는요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그냥 엄마가 하고 싶은데 그냥 말하는 거죠. 35개월 아이가 엄마가 그렇게 설명한다고 찰떡까지 알아듣고 그 상황이 되면 말합니까? 안 합니다. 무조건 연습시켜야 돼요. 집에서 하세요. 엄마가 뺏으려 하면 어떻게? 내 거야! 엄마가 뺏으려 하면 어떻게? 내 거야! 친구가 뺏으려 하면 어떻게? 내 거야! 하고 연습을 시키세요. 그래서 내 거야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아이가 자신감이 생기고요. 또 하나는 내 거야 했는데 내가 손에 힘이 없어. 휙 날아가. 손에 힘이 없어. 휙 날아가. 근데 어떻게 해? 수건 같은 거 있잖아요. 수건 같은 거 물 넣어서 꽉 짜는 연습을 한다든지 수건 같은 걸 잡아당기면서 영차는 손에 힘을 키우는데 철봉 매달리기 같은 거 해서 하는 걸 한다든지 현실적으로 35개월 정도 되면 현실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손에 힘도 키우고 내 거야 하기도 하고 그런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우리가 손, 입, 그죠? 발 이게 다 기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런 기운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운동신경 발달 많이 하시고 소근육 발달 많이 하시고 입으로 내 거야 하는 연습 많이 시켜주셔서 진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이 아이가 덜 불쌍해 보여요. 지금 엄마는 이 아이가 되게 애잔하고 불쌍하거든요. 뭐 노력도 안 했는데 뭐 불쌍할 것도 없어요. 노력시키세요. 지금부터 아이에게 훨씬 더 밖에 나가서 친구들을 잘 만나고 사회성 좋게 친구들하고 잘 지내게 하려면 내 몸이 일단 튼튼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기질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연습시키시길 바랍니다. 31개월 아이입니다.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데 가정보육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 공동육아 어린이집으로 보내려고요. 그 전까지 제가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개월쯤 어린이집 보내다가 가정보육 하는 사례는 잘 못 봐서 여쭤봅니다. 36개월 전에는 가다 안 가다 해도 된다니까요. 그거 신경 쓰지 마시라고. 다니고 있다가 집에 와서 엄마랑 2달 놀다가 또 가도 돼요. 지금 뭐 키즈 카페는 그렇게 안 가세요? 집에 놀다가 또 한번 가고. 문화센터는 그렇게 안 가세요? 집에 놀다가 또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이집도 너무 그렇게 막 열심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서
막 계획, 그 커리큘럼을 쫙 해가지고 아이들이 막 교육을 쫙 시키고 그렇다고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36개월까지는 엄마가 데리고 있는 걸 더 강추하고, 지금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36개월, 지금 30개월이 넘었는데 왜 공동육아 어린이집을 간다는지 모르겠어요. 36개월까지 데리고 계시다가 37개월 되면 유치원 가야죠. 유치원 가서 정식 교육 커리큘럼대로 그냥 쭉 배우세요. 37개월에는 그냥 유치원을 보내시는 게 더 좋습니다. 잠자는 이야기 많이 물으시네. 22개월 여자입니다. 문장으로 얘기하고 말도 잘합니다. 하원하면 놀이터 가자고 하는데 가면 언니 오빠들 노는 것만 한참 바라만 봅니다. 적극적으로 놀도록 개입시켜줘야 할까요? 아니면 아이랑 같이 지켜만 봐줘도 될까요? 22개월인데 문장으로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냐, 이 아이는 자기가 말을 잘하면 자기가 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 오빠들을 좋아해요. 또래를 안 좋아해요. 말을 잘하는 애들은 대부분 다 언니 오빠를 좋아하지 또래 아이들하고 잘 안 지내요. 그리고 아이들은 말을 못하는 아이들은 애기라고 생각해요. 근데 본인은 지금 언니 오빠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놀이터에 가면 언니 오빠도 노는 거 한참 쳐다봐요. 근데 쳐다보는 것도 교육이에요. 아이가 나보다 훨씬 더 행동을 잘하는 걸 바라보는 것도 교육이에요. 근데 나보다 어린 아이들 있죠. 22개월 된 나이가 15개월, 16개월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걸 따라하면 퇴행이 되잖아요. 근데 큰 아이들이라서 한참 쳐다보고 놀이터에서 직접 뛰어들지 않고 쳐다보고 어떻게 노는지 한참 관찰을 해야 그 다음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지금 관찰 중이니까 한참 쳐다보고 언니 오빠가 하는 거 보고 저렇게 노는구나, 저렇게 뛰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생각하고 있는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개입하지 마시고 그냥 두셔도 됩니다. 15개월 아기인데 미국에서 어린이집을 다녀 이중 언어에 노출돼 그런지 언어가 걱정입니다. 걷는 건 10개월부터 해서 빨랐는데 말하는 거 한 번씩 악어 이런 단어 명확히 했는데 실제로는 엄마 짠 정도라고 모든 말을 맘마로 해요. 아빠도 만 하는 것 같아요. 이중 언어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압구정에서 유치원을 할 때 이중 언어 장애가 와서 홍콩에 주재원으로 갔던 사람들이 아빠는 현지에 계시고 엄마는 다시 한국에 와서 이중 언어 장애가 와서 실어증에 걸리는 친구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지금 이중 언어 노출이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한국말도 잘 못하고 영어도 못하고 지금 전혀 아무 말도 못하는 거잖아요. 아빠도 지금 아만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언어가 폭발적으로 늘어야 되는데 어린이집에서 영어를 하든 뭘 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고 엄마가 사용하는 언어가 무엇인지, 그죠? 모국어가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한 언어를 정확하게 배워야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 외국어도 받아들이는 속도가 좋고요. 그 언어를 습득할 때 거기 내가 이 언어를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다면 다른 나라 언어가 와도 여기까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한 언어도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면 외국어가 들어와 봤자 여기까지밖에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모국어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게 더 중요합니다. 플래시카드, 미국이잖아요. 택배 받으셔서 집에서 엄마가 하는 언어 충분히 들려주세요. 엄마가 플래시카드를 많이 해주시는 거가 엄마는 그냥 말로 하시면 사과, 포도, 기린 하고 싶은데 뭔가 그림이 있어야 하죠. 맨손 들고 이게 사과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건 손이잖아요. 그래서 그림을 보여주는 그림 카드를 가지고 아이에게 충분히 단어를 알려줘서 뭐 들은 게 있어야 말을 하죠. 그리고 거의 꽂히듯이 솔톤으로 플래시카드를 많이 들려줘서 엄마가 하는 언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 더 중요하니까 어머니 이중 언어 미국에서 하는 아이들 많아요. 미국에서 뭐 한국말 하겠어요. 그래서 어린이집 다니면서 영어 듣는 아이들 많지만 기본적으로 한국말을 엄마가 하는 언어를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이라도 엄마가 할 수 있는 언어, 엄마랑 할 수 있는 언어를 더 빨리 만드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32개월 가정보육 중인 아가인데요. 둘째 임신 중이라 막달을 앞두고 어린이집을 보내야 할 것 같아요. 발달도 빠르고 모유 수유도 25개월까지 했는데 저와 애착엔 문제가 없을까요?
그 아이를 발달 검사를 안 해봤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32개월 정도 되면은 엄마가 배가 이만큼 불러오고 엄마의 신체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특히나 모유 수유를 25개월까지 했다면 아이는 엄마가 내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유 수유를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아이는 엄마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엄마는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뱃속에 있는 아이가 외형적으로 엄마의 모습이 변화가 있긴 하지만 아이를 실제로 본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상상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그 아이가 엄마가 모유 수유를 또 그 아이한테 하고 있고, 또 아이를 안고 있고, 아이 옆에 가 있고 하면 내 거였던 엄마, 특히나 모유 수유를 25개월까지 했기 때문에 얘는 엄마가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할 거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아기 옆에 가 있으면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러니까 애착은 이미 벌써 잘 돼 있을 거라고 저희 보여집니다. 애착은 잘 돼 있을 거지만 실제로 아이가 태어나면 화가 엄청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분이 나쁘고 엄마가 아기한테 모유수유를 또 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 밥통을 또 나눠주는 거잖아요. 엄청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애착은 괜찮을 것 같은데 아이가 심술이 엄청 많이 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어린이집 보내는 거는 이 아이는 이미 벌써 어린이집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가도 괜찮으니까 어린이집 보내시고, 동생이 태어나서 우리 아이가 심술이 엄청 심해질 거다라고 하면 자기 조절 능력이 부족하면 심술은 더 심해져요. 화도 더 빨리 내고. 자기 조절 능력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선긋기, 동그라미 그리기, 그 다음에 한글 떼기. 그래서 한글 떼기를 하고 나면 좌측 뇌가 많이 열리기 때문에 이해하는 뇌가 더 많이 생겨요. 그래서 동생인지 이해하고 동생을 사랑해야 되는지 알고 아기기 때문에 엄마가 가까이 갔다는 것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글 떼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질문 많이 올라와서 개월수를 제가 볼게요. 어머니 질문하실 때 개월수 꼭 적어주세요. 골고루 좀 해드리려고 여러 가지 보고 있습니다. 20개월 남자인데 말을 한 글자씩만 하는데 괜찮은 건가요? 엄마, 아빠, 할미, 할비, 이모 이 정도는 하는데 사과도 사, 공룡도 공, 신발도 신 이렇게 한 글자씩만 합니다. 글자를 가리킬 때 아이가 사 해봐, 사 해봐, 사, 과 해봐, 과 해봐, 과 이제 해봐, 사과 이렇게 하시는데 한 글자씩 못한다고, 아이가 함께 말을 못한다고 한 글자씩 가르치시면 더 안 돼요. 그래서 차라리 공룡인데 공 하더라도 공룡 하고 찰떡까지 알아들으세요. 신발에 신 이렇게 하잖아요. 신발 이렇게 엄마는 알아들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두 음절로 하시는 게 좋고, 한 개씩 띄워서 코끼리, 코 해봐, 코, 끼 해봐, 끼, 리 해봐, 리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코끼리예요. 그래서 코끼리라고 그냥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리듬을 타야 돼요. 코끼리 이렇게 리듬을 탄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이가 못하는 걸 계속 가르치지 마시고 새로운 단어, 이게 사과에 사자밖에 못한다면 사자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새로운 단어를 많이 리듬으로 알려주시는 게 훨씬 더,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과, 공룡 그대로 해요. 그래서 이때 중요한 건 낱개로 아이에게 따로따로 가르치지 마시라는 거. 예, 그냥 새로운 단어를 리듬으로 코스모스, 기린, 포도 이렇게 리듬으로 그냥 단어를 많이 들려주시면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말을 그냥 두 글자 할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이고, 모처럼 큰 형아가 나타났네요. 네, 7세 3년차 영유 다니는 중인데 숙제는 너무 많아서 하기 싫다고 난린데 유치원은 안 그만두고 싶대요. 숙제하기 싫은 건 이해하는데 매번 숙제 때문에 서로 스트레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매번 숙제를 안 해 갈 수도 없고요. 네, 7살 정도 되는데 이제 학교를 가야 되잖아요. 학교를 가면 그 아이가 학교에서 또 나오는 숙제가 있고 하는데 1학년, 2학년은 거의 숙제가 없어요. 네, 숙제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학원에서는 그 숙제를 계속 하라 하고 막 밀어붙여서 가죠. 근데 이 아이가 일반 초등학교를 갈 건지, 이 아이가 지금 영유를 다니면 국제초등학교를, 그죠? 국제학교를 갈 건지, 그게 조금 구분하셔야 돼요. 내가 우리 아이를 키우는데 7살 정도 되어서 영유도 또 3년이나 다녔는데 나는 국제학교 갈 거예요 라고 하면 학교에서 지금 나오는 숙제 다 하셔야 돼요. 예, 쓰기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예, 특히나 미국에서는 쓰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논술, 자기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쓰기를 되게 많이 시켜야 돼요. 손에 연필 잡는 연습이 많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국제학교로 보낼 것 같으면 그렇게 하시고요. 일반 초등학교로 보낼 것 같으면은 구태여 아이가 영어 실증 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숙제를 밀어붙여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거 한두 개 안 한다고 해서 영어 못하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학교를 보내실 건지 그거 먼저 결정하시고 아 이렇게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렇게 숙제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쓰는 것도 싫은데 생각까지 해야 되는 거 있죠. 그런 거는 하기 싫어해요. 그래서 차라리 필사 같은 거 그대로 보고 적는 거 이런 쓰기는 괜찮아요. 그런데 생각해서 써야 되는 건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미 벌써 아침에 가서 유치원 가서 힘 다 빠져서 집에 와서 이제 좀 쉬고 자려고 하는데 이제 와서 아이가 막 거기다 숙제까지 시키면은 힘이 다 빠진 상태에서 머리를 또 쓰게 하면 당연히 하기 싫어하겠죠.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숙제이면 아이가 지쳐 있다.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쓰는 게 싫다라고 하면은 손에 힘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그냥 따라서 보고 베끼는 정도 쓰는 거는 연습을 시켜야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생각은 오후 되면은 내가 하루 종일 머리를 다 썼기 때문에 저녁에는 머리 쓸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숙제 말고 그냥 그대로 따라 쓰는 거, 예쁜 글자 쓰는 거 이 정도는 시키셔도 괜찮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요. 마지막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100분 추첨하는 거 영상 따로 추첨해서 저희가 올려드릴 테니까 어떤 분 내가 당첨이 되셨다 하면 채널톡으로 들어와서 주소, 이름, 전번 남겨주시면 무료 배송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혹시 아기가 9개월째인데 추후 둘째 계획도 있어서요. 주변에서 이때가 좋다 말이 많은데 혹시 추천해 주시는 시기가 있나요? 6살 터울이면 가장 좋겠습니다. 안전하게 큰아이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동생을 완전하게 잘 돌봐줄 수 있는 6살이면 좋겠고요. 왜냐하면 좌측 뇌가 40% 열려 있어서 충분히 동생을 이해하고 충분히 동생을 사랑하고 동생을 같이 키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엄마가 나이가 많고 6년까지 못 기다려요 라고 한다면 최소한 36개월까지는 기다렸다가 동생이 태어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24개월 지나서 임신하시면 10달 정도 지나면 36개월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그 정도 생각하시고 계획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많이 주셔서 저도 바쁘게 따다다다다 했습니다. 부족한 부분 있으시면 카톡으로 주시면은요, 저희가 요즘에 지금 제가 발달 검사만 하면 무료 상담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필 링크에 발달 검사 비용이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래서 5만 원 정도 해서 그 그래프라도 있어야 저한테 질문하실 때 제가 그 그래프를 보고 아이 파악이 되어야 정확한 솔루션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프로필에 가서 발달 검사해서 그 발달지 가지고 저에게 DM을 주시든지 채널톡으로 연락 주시면 상담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부족한 부분 있으신 분들은 채널톡이나 DM 이용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